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양치를 사실은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방어벽이 좀 없어서 염증이 생기면 자기 본 치아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진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한 3개월, 6개월 만에 전에 멀쩡했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장애를 20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원장님은 임플란트 치료를 언제부터 좀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치료 시작한 지는 25년 넘었고요. 토탈 10,000개 이상 심었죠. 임플란트는요? 네. 그래서 뭐 네. 보통은 우리가 10,000시간 이상 하면 도가 튼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방심하지 않고 10,000개 이상 하니까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보이죠.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좀 하는 건가요? 전에는 치아가 빠지면 브릿지라고 그래서요. 양쪽 치아를 깎아서 다리를 놨어요. 또 그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또 썩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꾸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임플란트 빠진 부위를 치아처럼 이렇게 티타늄으로 심어서 고철을 해가지고 본 치아처럼 수복을 하는 걸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상용된 지 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초기로 따지면 80년대 전부터도 하신 교수님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네.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면 네. 장점이 뭔가요? 임플란트의 최대의 장점은 양쪽 치아를 갈지 않고 빠진 부위만 그대로 수복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또 임플란트는 치아는 이렇게 뭐 단 거 많이 먹고 양치 잘 안 하면 썩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쓰니까 썩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렇다면 임플란트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있죠. 임플란트는 썩지는 않는 장점은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양치를 사실은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방어벽이 좀 없어서 염증이 생기면 자기 본 치아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진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한 3개월, 6개월 만에 전에 멀쩡했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염증에 취약하다. 양치를 사실은 더 잘해야 된다.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이게 저는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과도 엄청 많고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도 엄청 많잖아요. 네네. 왜 비용이 다 다른데요? 임플란트요. 심고 그다음에 위에 보철물 하고 하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재료대, 그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기술력, 사후 관리력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비용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할 때 네네. 어떤 치과에서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너무 싼 데는 말고 또 한 곳에서 오래 하고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장점도 많은데요. 의외로 하고 나서 부작용은 꼭 아니지만 뭐 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더 안 씹힌다든지 어깨도 더 아프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균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조사를 잘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대학병원 치과에서 가서 하면 더 좋은가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좋은 치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한 게 아무래도 더 신뢰성이 있죠. 계속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꼭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하는 치과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여기서 몇 년 하셨죠? 저는 30년 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 네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턱관절하고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턱관절은 우리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영향을 주고받는 게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치아예요.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 치아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높이는 거죠. 그런데 높일 때 무조건 높이면 또 임플란트는 힘을 많이 받으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자연스럽게 교정을 좀 해서 균형을 좌우를 맞추면 몸까지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도
턱관절까지도 생각하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치료이죠. 그러면 더욱 건강하시게 됩니다.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면 임플란트도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힘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배도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도 쉽고 또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에 턱관절까지도 생각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몸도 생각하는 아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부작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건물은 기초파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 하잖아요. 네. 이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하부 심는 거는 사실 처음에 성공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초기에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또 대처하면 되고, 보철적인 문제, 그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에 부분에 보철을 올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건축물처럼. 그거 하고 난 뒤에 왜 머리도 아프고 또 아니면 더 안 씹혀요, 뭐 여러 가지 또 이물감이 들어요, 또 아니면 혀가 자꾸 거기가 붙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죠. 임플란트 한 뒤에 의외로 약간의 컴플레인 이런 게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해요. 좋은 치료지만 부작용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플란트는 몇 년 쓰다가 보면 이 사이가 많이 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임플란트는 뿌리가 뼈 속에 박혀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견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데, 옆에 자연 치아들은 조금씩 시간이 가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움직일 수 있고 이동을 해요. 나이 들면서 치아는 조금씩 이동을 해요. 양치질을 잘해야 돼요. 염증에 취약해요.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 없는데 막 염증이 생겼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약물이나 그 다음에 영양제 이런 거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내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치과 가서 검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원인이 뭔가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입니다. 임플란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잘 극복하면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치료하셔서 치아의 균형과 턱관절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몸의 건강도 회복시키는 좋은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